네, 이번에는 해외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유용한 투자 정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APAC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라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여기석입니다. 네, 지난 4월 이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괴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격언에 대해서 이젠 정말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온 걸까요? 아마 오늘이 이제 5월의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비슷한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 인터뷰에서 보실 것 같은데, 우선 4월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면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1개월 하락폭이 13%를 넘어갈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기술지 이외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낙폭이 있었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들어서 5%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광범위한 수준의 주식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인플레이션,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기대치가 많이 없어진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제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 중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이제 봉쇄로 인해서 현재 기대치가 상당히 사라져가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 미국 시간 5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이제 50bp, 50 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되는 것 역시도 지금 시장의 투심이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내년 5월 이후 기준금리 예상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약 3.5% 선을 평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과거 2년간 겪었었던 이제 초저금리하고 저인플레이션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빅스텝에 대한 긴장감 속에 성장주의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 투심의 변화가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난 한두 달 동안 이제 마켓의 레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장의 특성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그 채권금리 인상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지금 시장을 이제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30년 국채금리가 조금 전에 체크했던 것처럼 3%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 30년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채권 기준 5.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5.5%다라고 하면 새로 집을 구매하실 투자자들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주택시장의 경기에 가파른 둔화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낫고 미국 밖의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주택 대출 금리가 확정 금리가 아니라 변동 금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도 1년 전에는 2.7%였던 국내은행 대출 금리가 현재는 3.5%까지 상승한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들이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현재 지금 과거 2-3년 동안 많이 올랐었던 미국 성장주에서 볼 수 있는 급락세의 원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성장주도 무너지고 있고 채권 시장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식 채권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서 이 채권이 자산 포트폴리오 안전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사실 제외한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래프트 현금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약 30% 정도 가량의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매도보다는 계속 주식시장 안에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매도 후에 재매수 시점을 찾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투자의 대가들에게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아마존의 급락 그리고 페이스북의 반대로 오히려 상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장은 이제 개별 종목의 특성, 섹터 이런 부분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이 넘는 퍼가 50이 넘는 아마존은 급락을 했고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13, 14 정도였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고퍼 종목에서 저퍼 종목으로의 로테이션이 당분간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이었습니다.